식사 맛있게들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잠깐 틱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같이 코칭하고 그리고 편집한 김현정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늘은 제가 최종원 대표님보다 최종원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최종원 작가님이십니다. 네, 또 이 책에서 정말 예쁜 많은 사진들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내주신 이효생 작가님이십니다. 틱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종원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시다는 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3일 연휴인데 무리하게 이렇게 먼 곳에 자리를 잡아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기 와서 계신 동안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여기서 했는가 하면 이 책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름들이 또는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를 했고, 이 집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김준봉이라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집이고, 춘천의 라틀리에 김가와 싱싱 베이커리를 하고 있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경기도 광주에 와서 이 수목원 안에다가 이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데뷔 프랑스라는 세계적인 빵 베이커리에 국내 총판을 받아와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이런 장소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오늘 통으로 빌려서 여러분들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의 토크, 이런 순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끝나면 다시 여기에 있는 모든 빵을 드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하시면 제가 아니죠. 저희 아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많이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서로 오랜만에 만나시고 해서 반가운 얼굴로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압축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시면 아시다시피 책이 참 예쁘죠. 자세히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제로 퇴직 이후의 놀이, 여행, 창업 이야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요즘은 좀 젊으신 분들도 퇴직을 빨리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퇴직을 생각하시는데, 최종원 대표님께서는 이 놀이, 여행, 창업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퇴직 이후에 놀이, 여행, 창업에 대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제 별명이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왜 하느냐 하면 꿈을 꾸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요.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됐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놀이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이 생선으로 요리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바닷가에서 드론도 날려보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이 많으니까 사진도 찍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콘텐츠도 만들게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됐고요. 창업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32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돈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행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 창업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생뚱맞은 스토리텔링 회사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5분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창업을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 작가님하고 함께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고요. 빵도 많이 먹지만 또 함께 여행도 함께 가고 또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호셉 작가님도 여기 보면은 많이 여행 다닌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고 또 이제 표지 사진도 참 예뻐요. 그래서 표지 사진도 찍으셨는데 이호셉 작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진 찍으시면서 뭐 좋은 점, 어려운 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사진 찍을 때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진 찍을 때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풀어주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최정원 대표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여기서 찍으면 어떠냐고 여기서 찍으면 어떠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표지라든지 여기 들어간 부분은요 일상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멋진 모습, 멋진 장면, 멋진 어떤 풍경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풍경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풍경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정원 대표님이 여기서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사진은 사실은 사진 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온 사진들은 대부분 최정원 대표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들 본인도 어쩌면 몰랐을 어떤 그 따뜻함들, 어떤 멋진 모습들이 결국은 픽하게 된 사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었고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표지 사진 혹시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 것 같으신가요? 최정원 대표님 이제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같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높은 바닷가 근처에 방파제. 네. 영진항이라고 도깨비 촬영한 장소입니다. 여기.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좀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위로 괜찮으실까 했는데 번쩍 올라가셔가지고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꿈꾸는 소년 같은 느낌이 담겨져 있어서 저희가 이 사진 보고 되게 기뻐하면서 표지 사진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책에 보면은 책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뭐 청년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 이제 친구들의 자녀까지 또 회사 근처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까지도 굉장히 가서 말씀 거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고 또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정원 대표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도 하시지만 그렇게 돕으면서 본인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 얻는 본인만의 어떤 기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눔으로서 얻은 기쁨 중에 첫 번째 경험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누워 계셨어요. 그럴 때 이제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아버님 드시라고 맛있는 걸 사오는 거예요. 그때 맛있는 거는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사오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데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갖다 드릴까? 내가 먹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버님을 갖다 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그거를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안 먹고 아버님을 갖다 드리기 잘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다음부터 학창 생활을 하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좋은 게 생기면 이거를 누굴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나 좀 달라 이랬는데 두 사람은 안 주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데 갖다 줘서 제가 결국 나중에 퇴직할 때 보니까 가진 건 별로 없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을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눔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억지로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한 기쁨을 체득한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큰 나눔이 선교인데 저도 이제 네팔이라는 선교지에 가서 그 어두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되면서 선교의 나눔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저보다 더 나누는 김중재 사장님도 만나고 우리 여인과 회장님도 이렇게 만나고 솔리디오라는 모임에 와서 정말 선행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러니까 내 거 가진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나눌 때 기쁨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목을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사실 최정환 대표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또 빛나게 해주셨고 또 최정환 대표님을 통해서 빛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그걸 책을 한 권을 쓴다는 게 참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최정환 대표님도 이 책이 첫 책이십니다. 전에 책을 내보신 경험이 없으셨는데 칼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 출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도 쉽지 않고 최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 많은 분량의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7년 전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이 두 분을 만났어요. 이태원에 있는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나게 돼서 사진 작가님하고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했는데 두 분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퇴임을 하고 좀 힘이 빠진 다음에 다시 책을 써야겠다 해서 다시 두 분을 만나서 책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귀찮은 맛은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한테 4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제가 글을 쓴 거를 검토해 주시면 또 글을 고치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썼는데 이 두 분이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에세이성인 거, 좀 이렇게 잘난 체 안 하는 거 이런 글만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썼으면은 자기 개발서가 됐을 텐데 이게 에세이서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교보문고에 가봤어요. 근데 이게 에세이 코너에 뽑히지 않고 자기 개발 코너에 뽑히는 거예요. 이거 에세이인데 했는데 제가 사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이 쓰는 책은 자기 개발서에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자기 개발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쓸 때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또 청년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CEO가 쏜다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CEO가 쏜다는 이야기로부터 지금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거쳐서 최근에는 지금 역삼동에 있는 청년 취업 창업 허브센터의 센터장으로 제가 다시 부임하게 돼서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이 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육성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받는 일들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위한 그런 책들을 썼고요. 사실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둘이서 좀 대화를 하자 해서 30분 동안 둘이 대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책을 읽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하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해서 하반기 신학대학을 보내겠다 그러시고 이 CEO가 쏜다를 세계적인 사역으로 한번 키워보자고 그리고 빨리 장로가 되셔야죠. 하반기에 장로 부서 밟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또 이렇게 영향 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쓸 때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을 써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고 책으로 언젠가는 한번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호셉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독립 출판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책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책을 많이 낸 편이에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냈거든요. 그런데 책을 내기 위해서는 글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써야 된다라든지 이 사람은 작가로서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정원 대표님이 이번에 책을 낼 때 현정 작가와도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록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일만 있으면 기록을 되게 잘해서 업데이트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록을 결말로 바꾸면 일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게 꼭 기쁜 일이 아니어도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짧게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책을 누구랑 같이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최정원 대표님도 이제 뒤로 갈수록 글을 너무너무 잘 쓰게 되었는데, 그때 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썼던 글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느냐, 또 더 디테일을 더 만들어가느냐, 뭐 그런 차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정원 대표님 책을 내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누구나 마음속에 정말 보석 같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정원 대표님의 얘기를 먼저 경청하는 것부터 저희는 책을 시작했거든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써보시죠 하고 계속 이제 질문지를 보내드렸고, 또 최정원 대표님 그거에 대한 답변지를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점차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근데 또 하나 팁은 아까 이효세 작가님 얘기하셨지만 최정원 대표님이 정말 기록을 꼼꼼하게 블로그에 해놓으세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이 한 권의 책에 나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언젠가는 나도 책을 좀 내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짧게라도 기록을 좀 잘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책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2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얘기를 꼭 하시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니면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최정원 대표님이 빛나시도록, 그렇게 본인을 빛나시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저도 남을 빛나게 하지만 저를 빛나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장 포인트를 잡고 있었는데 넘어가셔서 해서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저를 빛나게 해준 사람은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프시고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첫 번째 꿈이 안정된 가정을 갖는 거였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한 여대생이 저의 그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딸을 낳게 해줬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한 과장쯤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만두집을 도입해서 한국에 만두 체인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말렸어요. 말릴 때 왜 하느냐, 돈 벌고 싶냐, 돈 벌고 싶으면 내가 맞벌이 할게, 당신은 회사를 잘 다녀서 훌륭한 인재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만류해서 제가 결국은 장사를 안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아내가 저를 또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술도 많이 먹고 목소리도 큰데 너들도 아니고 이런 좀 불량한 청년 시절이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인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신앙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지금 건물, 새로운 건물에 경비 반장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 되게 잘 살더라고요. 집에 스피커가 뭐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데 어떻게 우리 청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은퇴를, 직장을 다니고 은퇴를 하고 부인하고 유럽 여행 한 달을 갔다 왔는데 딱 돌아오는 날부터 발세가 이어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 청소로 자기가 응모를 했는데 자기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은 저한테 퇴직 이후 발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놀 때도 가만히 있었고 돈을 안 갖다 줘도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급하게 또 청소하러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사건
전도해서 가정도 이루고 신앙도 갖게 되고 또 올바른 직장 생활도 하게 해주고 또 창업하는 단계까지 퇴임 이후에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런 아내가 저의 꿈을 빛나게 해주지 않았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원장님께서 손을 들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 쏜다고 한 것도 저를 빛나게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1부 질문을 마치고요. 저희 이제 3회를 이제 최종원 작가님에게 넘겨서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제 책에 맨 뒤에 이 청년 CEO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우리 이승찬 대표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다니다가 투잡을 한 거죠. 그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다니다가 이 무인 스터디 카페 사업이 너무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으로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이승찬 대표 잠깐만 마이크 줘보시죠. 제가 책에다가 늘 테니까 원고를 보내라고 안 그랬어요. 창업하면서 어려웠던 걸 일기로 하나만 써서 나한테 보내봐라. 이해하고 싶다 나도. 해서 보냈는데 제가 책에 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승찬 대표 책에 자기 이야기가 들어간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하철에서 청년 창업 사업 배우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작성한 게 그대로 책에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태고 이런 거 없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쓰는 거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실행력이 뛰어나신지 제 몸소 경험이 되었고요. 평소에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밥을 굉장히 잘 사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에게 저희 이제 청년 창업가들에게 항상 좀 어려움이 많은데 들어주려고 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되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위담에 있을 때 위담 바이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우리 민덕기 교수님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제가 MZ세대라는 것을 만나서 너무 쇼킹해서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쟤들은 5시에 6시에 가는데 저는 11시에 가면서 엄청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MZ세대들하고 주로 일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MZ세대 우리 정영규 잠깐 나와보세요.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MZ세대의 느낌. 네, 안녕하세요. 정현규입니다. 제가 왠지 말을 시킬 것 같아가지고 어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설마 안 시키겠지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했는데 자리가 왔네요. 제가 한 4년 전에 위담바이오로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가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 중에 창업을 하려면 일단은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로 최종원 대표님 소개받게 되어서 여기는 김상배 대표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가서 이제 처음 이제 바이오 IT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에 제일 남는 게 과제를 저희가 팁스 과제를 제안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도 다 처음이고 최종원 대표님도 처음이니까 굉장히 다툼도 많았고 한 가지 기억나는 한 밤 11시쯤에 PPT를 작성하는데 최종원 대표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최종원 대표님이 뭐 쓰다가 좀 안 맞으면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다가 제가 딱 앉았는데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한 이틀 뒤에 제가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국가과제도 하나서 잘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정원 대표님이 저를 빛나게 해주신 그런 사건인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창업을 해보려고 저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주례를 썼던 친구가 하나 왔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의 여자친구의 아들입니다. 예. 저기 뒤에 보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또 왔어요. 부인하고 우리 임효진 군 나와서 좀 그 엄마의 초등학교 남자친구라는 건 약간 또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교 때 한양대학 시절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여기 최정원 대표님의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10년 넘게 뵙고 있는데 뭐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제가 뵐 때마다 직책이 바뀌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여기 초대를 받았지만 저를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실 줄은 몰랐지만 네, 그래도 네. 처음으로 제가 주례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고 대체 어떤 놈이길래 주례를 쓰셨느냐 네, 그런 얘기들도 아마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저도 감사히 그때 해주신 주례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네, 저희 예쁜 아기랑 네, 그리고 저희 착한 와이프 이렇게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 어머님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자장도 오래 했지만 우리 직원 주례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주례를 제가 총 2번 썼네 인생에. 첫 주례를 썼는데 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정원아 너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친구인데 우리 아들이 너 닮았으면 좋겠다. 너가 주례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절을 할 수가 없는 마음에서 나를 닮겠어. 아들이 나를 닮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버지였으면 닮았겠지만 닮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첫 주례를 했는데 지금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뭐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대기업을 가라. 스타트업은 너무 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뿌리치고 스타트업에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이제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여기 왔는데 제 책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영성일기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를 하면서 설마 초등학교 친구들이 영성일기를 쓸까? 하고 계시겠는데 정말 영성일기를 매일 아침 썼어요. 우리 박소담 집사님 좀 나오셔가지고 이 박소담 집사님은 자매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같이 전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소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 블로그에다가 책 감상문을 썼더니 집사님이 매우 좋아하시면서 피드백까지 왔다고. 어쨌든 제 그 블로그 제 마지막쯤에 집사님이 이 글을 쓰신 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어서 기쁘다라고 썼는데 그 말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한 아이들이 4명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간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일 수 있을까 해서 틈만 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 아이들이 제가 사주는 걸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나중에 돌면 집 사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만났더니 키가 1m 80 얼마가 돼서 군대를 가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집은 사주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실 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오늘은 작가지만 방송을 100회까지 CTS 기독교 TV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프로포즈를 해주셨던 이동희 PD님, 지금 CTS 기독교 TV에 계신데 나오셔서 왜 저를 이렇게 스카웃을 해서 방송계로 집어넣는지, 그리고 아까 여기 사회 보시던 김현정 작가님의 남편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TS에서 근무하고 이동희라고 합니다. 제가 최종원 대표님을 그 방송 진행자로서 섭외하게 된 계기는 뭐 방송 진행자를 찾다가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한 3년 전에 만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최종원 대표님께서 출석하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먼저 만나 뵙고 또 그분의 사역과 연계돼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꼭 한번 이렇게 그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너무 귀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만남을 그 기업의 그 대표님 방으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때는 만나서 특별히 뭐 기업의 대표님이시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방송의 일로서 이렇게 이 연관성도 별로 없고 그냥 개인적인 만남,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 정도로서 이렇게 만나다가 그 만남이 한 3년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셔서 한번 와서 밥 한 번 먹읍시다 해서 가서 만나면은 정말 밥만 먹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짧은 대화하고서 헤어지고 3년간 이렇게 만남이 계속 이어졌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회에 대표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또 이제 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뵙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여느 기업의 대표님의 퇴직 이후의 삶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드라마나 일반적인 인식이 기업의 대표님이 퇴직하면은 어떻게 사시고 계시는지 다 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참 뭔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이 그때 하시고 계셨던 것이 이제 CEO가 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어떤 조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롤 단신으로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서 청년들의 어떤 그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그게 신선했었어요. 왜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대표로 계셨던 분이 어떤 스텝이라든지 조직이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청년들한테 뭔가를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밥을 사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섬김은 섬김이지만 정말 독특한 섬김이다. 그리고 정말 신선하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고 그래서 그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야 이거 뭔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CEO가 청년들을 만나는 모습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CEO들의 어떤 삶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죠. 물론 최동원 대표님은 방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그 강원도 사투리도 많이 나오시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최종원 대표님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성실함 그리고 또 음성이 좋으시잖아요. 뭐 사투리 나올지라도 이 목소리가 좋으시고 그래서 조금 연습하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안하게 됐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방송을 하면서 저 또한 대표를 통해서 많은 CEO분들을 인터뷰하게 됐고 또 그 만났던 CEO분들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베이커리가 여기 생긴다니까 제일 좋아하셨던 두 분입니다. 여기 자리에 저랑 가장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승철 친구라고. 초등학교부터 저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현대를 다니고 현대는 은퇴해서 광교의 지식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저 친구가 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영동모사라고 옛날에 털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머님이 그거 하셨는데 저 어릴 때 간식을 무지무지 사주셨어요. 이상 초등학교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증언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 친구의 부인이 배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 친구 은퇴하고 부인이 이제 있게 됐는데 아들이 골프 학과를 나와가지고 필리핀으로 자기를 따로 연수를 가는데 엄마가 밥을 해준다나 아들들 케어한다고 가면서 제가 쓰던 골프채 하나만 달라고 해서 골프채를 줬는데 아들들은 자격을 못 따고 엄마가 자격을 따갖고 와가지고 제가 쓰는 남자 오래된 골프채를 가지고 정작 아들들은 못 따고 왔습니다. 제 아들들도 저하고 이제 멘토도 같이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이제 멀리서 오신 오늘 어디죠? 대전인가요? 목사님? 우리 최근에 우리 최성수 목사님 제가 미남에 있을 때 교회에 같이 계셨는데 우리 최성수 목사님 최근에 저랑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한마디 우리 최성수 목사님은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책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수입니다. 그 미대이터 교회의 그 연구소장으로 또 담임 목사로 거기서 봉사하면서 우리 저는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도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못했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남 베푸는 걸 그렇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남 베풀긴 해도 뒤에서는 또 딴짓거리 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봤어요. 회사 특히 또 일본에서 대표로 있었고 또 있으니까 뭐 아마 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대하는데 한결같은 모습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앞에서 칭찬을 잘 못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걷어드렸는데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창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봤던 것과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큰 차이, 뭐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제가 확인하고, 자 이분의 삶이 그러니까 늘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다르게 생활하고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고 참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페이스북에다 오늘 잠깐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참 함께 신앙생활 못한 걸 가장 아쉽게 느끼는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미 권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정말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게 출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책도 두 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시 정도에 취침을 하셔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4시 정도 이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상과 큐티문을 보내주는 거가 아침 시작하는 4시 큐티입니다. 뭐 저희 교회 큐티는 5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가장 매일 먼저 보내주시고요. 이제 좀 좁혀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CEO가 쏜다로 출발했는데 CEO가 쏜다의 무료 봉사 사회를 가장 많이 봐주신 분이 계세요. 청년 세움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이창근 우리 더불어푸른교회 이창근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가 인큐베이팅 될 때 여기 우리 이호승 사장님의 회의실에서 교회가 인큐베이팅이 돼서 분립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근 목사님 내가 CEO가 쏜다를 하고 또 아까 방송 CTS 방송을 할 때 첫 번째 출연자 방송이 나가야 하는데 인기인이 아니셔가지고 비교적 녹화는 제일 먼저 했어요. 떨리니까. 그리고 순서는 한두 달 있다가 내보내드렸는데 이창근 목사님 그 정도로 저를 편하게 해준 저의 파트너셨어요. 우리 무료 사회를 그 대학을 다니면서 참 많이 봐주셨는데요. 우리 병원에 오셔서도 그렇고 또 우리 꿈꾸는 장학재단에 서로 설교를 해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창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집이 근처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또 그동안 못 뵀던 반가운 코로나를 인해서 못 뵀던 분들을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불어푸른교회가 지금까지 성남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들을 해주셨던 분들이 우리 최정원 대표님이세요. 최정원 대표님이 이효성 대표님 네오와인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교회 초창기에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우리 최종원 대표님 앞으로도 더 열심을 다하여서 그 꿈 잃지 않고 건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가 쏜다를 매년 3년간 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국민대학인데요. 우리 민덕기 교수님, 재은미 교수님은 제가 일하는 직장에 제자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우리 위담 한방병원의 바로 옆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두 분 좀 같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이 책에 그 경서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따님을 만났는데 그 딸이 저하고 방송 녹화를 5번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제가 녹화를 5번을 했었는데 그 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면 여러분들 다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민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최정원 대표님 저는 참 이상한 인연으로 처음 뵙게 됐는데 제가 2005년부터 한 4, 5년 동안 우즈벡 선교를 같이 하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속이 안 좋으셨는데 낫다. 제 아들이 크론시병, 난치병인데 그 병에 이제 걸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치료가 위담 한방병원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 꼭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근처 살고 있어서 이제 만나 뵀는데 그때 우리 최정원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으시고 또 굉장히 사교적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다음에 위담 한방병원에서 거의 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의 꿈 너의 꿈을 빛나게라는 이게 아마 부제인가요? 제목. 이 제목이에요. 제가 연락을 받고 그리고선 이렇게 왔는데 최정원 대표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꿈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도 대학에 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꿈만을 보통은 추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같이 키워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최정원 대표님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최은미입니다. 이렇게 불러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예, 최정원 대표님 뵐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활동적이고 또 생각하는 것을 실행을 하시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정말 CEO가 쏜다를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이제 대접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또 추구해 나가고 비전 그리고 꿈을 만들어 나갈지를 정말 소탈하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우리 최정원 대표님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주 정말 감명 깊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쁨으로 대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늘 만나고 싶은 대표님, 만나보고 싶은 아저씨 정말 그렇게 늘 가까이 대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내고 개별적인 삶을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늘 만나고 싶은 어른이 저희 이제 모든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따뜻하고 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따님이 계신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방송 녹화하는 거 좀 참석해서 구경하고 싶다고. 자기 꿈이 그거라고.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을 했는데 자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5번 해가지고 방송으로는 안 나가고 유튜브로만 5번 이렇게 올렸는데요. 꿈에 대한 이야기, 초등학교 5학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5회나 녹화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가는데 저한테 또 재무상담사가 계세요. 제가 은퇴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제 딸의 집을 사줘라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집사람과 아이 이름으로 집을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그 집이 지금 한 몇백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딸이 됐는데 우리 김영화 우리 재무상담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이것도 약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예고 혹시 네, 예고가 없습니다 오늘은. 처음 뵙겠습니다. 무명님들도 있으시고요. 저는 외국계 보험사에서 재무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한 보험일 수는 있는데 보험을 넘어선 어떤 제가 고객들한테 삶의 가치를 제가 오히려 배우는 기회를 올해 19년째 하고 있고요.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최정원 대표님은 정말 자그마한 그냥 보험 계약한 그냥 남자 고객이셨습니다. 직업도 몰랐고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도 몰랐고 이분에 대한 건 전혀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만나 뵀을 때 제가 그 건물을 갔는데 인상적이었던 걸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마포 빌딩 7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객 정보에 보면 근데 그분 그 관리자분이 일찍 그만두셔서 제가 이제 관리 이양을 받게 됐는데 연차가 10년 차쯤 넘어갈 때쯤이니까 그냥 가보는데 이분은 참 재밌다. 남자분 연령을 딱 뵀는데 본인이 무슨 부서에 무슨 직급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표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오늘도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찾아뵈야겠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여쭤서 갔는데 굉장히 근사한 그 사장님실로 그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 아무개님 이렇게 뵈러 왔다고 그랬더니 대표님이시라고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대기업체 대표님을 사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상담해 본 적은 없고요. 꾸준히 그냥 저는 제가 한 19년째 일을 하면서
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각기각층에 비해서 4천여 분 정도를 배워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제 고객님들은 한 1,000여 분 정도가 좀 되시는데 항상 만나뵌 분들마다 제가 항상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대표적으로 딱 뵀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에 딱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딱 듣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한 10분 정도만 바쁘신 분이니까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겠지 해서 정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발걸음을 뺄 생각으로 10분 정도 얘기의 시작이 앉으시라고 하시더니 그 대회의실에 저를 정중하게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 얘기 경청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대표님께는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울컥했거든요. 왜냐면 감히 저렇게 높은 분이 기업체 임원 되시는 분이 뭐 전문 직종에 계신 분이나 뭐 높으신 분들은 사실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저도 저는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울컥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임원진들 회의를 코앞에 두고 30분을 미루시더라고요. 조금 이 회의를 미루시겠다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를 뭘 보고 저렇게 시간을 내어주시지? 저는 진짜 그 작은 인연이 굉장히 큰 인연이 됐고 뵈면서 정말 직급을 떠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직업의 기철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차 한잔 대접한다거나 그 선한 마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함께한 최정원 대표님 또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너무 소박하신 모습에 제가 진짜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희 CEO 모임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정중하게 두 분의 모습이 제 삶의 롤 모델이 됐고요. 저는 이제 비록 정말 귀한 축복의 자녀가 없지만 아마 다음 세대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꽂혔던 것 중에도 하나가 제게 물리적인 자식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그 소시적 10대 때부터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 모습이 이제서 이제 이 대표님을 만나고 뭔가 이뤄갈 것 같은 약간 그 가슴 뭉클한 어떤 희망? 직업에 그냥 초월한 어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인 걸 알고 이 발자국을 따라서 흉내라도 내면 인생에 저도 굉장히 보람찬 60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리웨어 코너를 조금 마련하겠습니다. 저를 크리스찬 IT CEO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저를 인도하신 우리 김상배 대표님, 저하고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저를 제 인생을 바꿔준 친구입니다. 개구리한테 무식결에 던진 돌이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 그러면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해외 수출하는 그 모임이 KGIT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서로 멤버로 이렇게 있었고 그때 일본 쪽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을 이제 열심히 하자 해서 그 LG 히다치 대표로 하고 있는 최종원 대표님이 이제 그때 같은 멤버였었는데 그때 연말 송년회 때 그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보고 송년 모임을 하면서 공연을 보는데 그 근처 차 세우기가 어려워서 저는 장충동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거기까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대표님 차를 뒤에 타고 같이 오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신다고 이래서 저보고 이제 차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교회 다니시냐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솔리데오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무슨 큰 뭐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좋은 곳에서 그냥 구원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최종원 대표님 말씀하시고 이 모든 책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권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작은 도구로 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재용 대표님이 또한 인생의 어떤 길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권면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같이 이 인생의 길을 아마 동역하면서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늘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한 우리가 전도의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나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제가 들어온 솔리데오의 초대 회장님이신 여인갑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삼행시로 여호와는 인생의 갑이다 이렇게 해서 여인갑 이렇게 했는데 초대 회장이시고요. 믿음의 6대 선저부터 지금 믿음의 6대를 가져가시고요. 저는 제 꿈이 우리 자식들이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회장님처럼 6대까지, 7대까지, 8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입니다. 우리 솔리데오의 초대 회장이시고 지금도 아직 현역에서 사업하고 계신 여인갑 회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꿈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최정원 회장님 축하드리고 박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솔리데오 모임에서 제가 참여를 했다가 회사를 퇴임하자마자 LG를 제가 퇴임했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 우리 김중재 사장님, 꿈꾸는 장학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퇴직을 기다렸듯이 저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마스크 빼시고. 안녕하세요. 꿈꾸는 장학재단 이사장 김중재입니다. 저는 재정원 사장 되면 참 옆에 있어서 친구로서 또 솔리데오 같은 또 동역자로서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참 좋았어. 참 형제같이 또 친구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또 이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의 꿈을 가지고 정말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시는 분이 아닌가. 제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멘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일거리를 찾아라. 누구처럼? 최종원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찾고 일거리도 찾고 행복해진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부인과 굉장히 다툼이 많은가 봐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친구들 해줬더니만은 진짜 봉사하고 교회 가서도 봉사하고 봉사하니까 일거리에서 일자리 옮겨지더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원 사장님 저에게 해주시는 거 여러 가지 또 이런 일들이 제가 본을 본받고 싶은 마음 참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재 사장님은 진짜 나눔의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사실 매년 이 한 3, 4억에 되는 돈을 내놓고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섬세하게 따뜻하세요.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이렇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희 양양에 계신 우리 큰형님하고 형수님한테 쌀을 2포대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형님을 한번 뵀는데 그 형님의 먹거리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번 만났던 고객은 영원히 선물을 끊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저도 끝까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릴 때
시골의 공화에 사시면서 고아원을 꿈꾸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아원을 차리신 게 아니고 장학재단을 차리셨는데 장학금을 학비로 내주신 게 아니라 장학금을 꿈꾸는 자산으로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꿈을 꿀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또 우리 솔리데오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현역, 우리 현재 지금 회장님 모시고 솔리데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현재 이상호 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책이 나오는 솔리데오는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7년 됐고 지금 단톡방에 이제 104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 최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참 근사한 삶을 살아오신 것을 책으로 썼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 후반전에 책을 멋있게 쓰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스토리,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쓰기 위해서 히말라야도 가고 또 양양 캠프도 하고 그래서 돌아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로 쓰신 스토리대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최 대표님과 황 권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연출하셔서 이렇게 멋진 인생 드라마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주안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만 초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하고 회사를 같이 창업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나와주세요. 우리 장 PD님하고 정유정 그리고 밑에 가서 김준봉 대표 좀 올라오세요. 우리 제가 양양에 있을 때 이 두 분은 제가 위담 한방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충주의 통합병원을 만들었어요, 설립을. 근데 충주의 통합병원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홍보 마케팅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MBC PD로 재직하고 계신 이 장 PD님께 부탁을 좀 했어요. 근데 장 PD님께서는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 병원의 홍보 마케팅을 1년간 도와주셨어요. 그 바쁜 MBC PD분이 그때 우리 정유정 우리 대표 우리 또 이 노래하는 또 음악가였는데 또 이 사무국장도 하고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은 같이 와서 저를 도와줬는데 제가 은퇴하고 양양에 가 있을 때 그 36년간 알았던 사람들보다 최근에 만났던 최근에 6개월 동안 저하고 만났던 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곧 은퇴해야 하는데 우리 같이 스토리텔링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너무 같이 있을 때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만들지 해서 3월 27일 저희가 올해 C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저를 오셨다고 저는 그러고요. 이분들은 오신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 장 PD님 정유정. 네, 저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 최 대표님처럼 인맥이 좋으신 분과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시를 했는데요. 돈은 안 버시고 돈을 나눠봐 주셔가지고 좀 마음에 제가 좀 푸시를 많이 했지만 저도 전에는 사모인 적도 있었고 이렇게 전도라는 게 뭔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눠주든 물질을 베풀든 밥을 사주든 그게 그냥 하나님이 요즘 세대에 저희에게 주신 전도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실천하고 계신 대표님과 회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기쁨이고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열심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윤재 사장님께서 그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정원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회사를 하면서 아주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일상을 즐겁게 해주시고요. 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창출해 주셔서 너무나 즐겁고 요즘에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콘서트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김준봉, 아까 이 아주 명장입니다. 근데 인물도 좋고요. 제가 이 김준봉 대표를 만나서 제 꿈도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김준봉 대표가 본인의 이야기와 이 델리 프랑스가 생기기까지 이야기, 오늘 또 저하고 만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안녕하십니까. 이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위해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커피 머신기도 과부하가 걸려서 망가지고 죄송합니다. 꼭 중요한 날 이렇게 또 에피소드가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대표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멘토님이십니다. 네. 오랫동안 좀 어려울 때 많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그 델 프랑스라는 프랑스 그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프랑스에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네, 100년 동안 한 고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제가 진짜 어렵게 한국에다 런칭을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많이 또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표님이 오늘 좀 자랑을 많이 하라고 해서 브랜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드셨던 빵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거의 공수가 돼가지고 온 빵도 있고요. 프랑스 밀로 만든 빵도 있고, 그래서 드시면은 좀 속이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델 프랑스 모 회사가 비베시아 그룹이라고 그 밀을 파종에서부터 저희 식탁에 올라가는 모든 전 과정을 한 그룹사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11,000여 개 농가하고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밀을 가꾸고 재배를 해서 이걸 델 프랑스 회사 밀 가공 공장에서 밀을 가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생지, 냉동 생지, 그 다음에 완제품을 전 세계에다 유통을 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런칭을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12월에 이제 수입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그 생지를 전 우리나라에 다 이제 유통을 하고 저희 밀가루도 소개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PR샵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크라상이라는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크라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한국의 로컬 푸드하고 프랑스의 이 생지하고 계속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여러분들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가정에서도 건강한 제품을 드실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실 때 뭐 빵을 포장하는데 뭐 할인을 준다는 이런 계획 없어요? 예, 오늘 특별히 10% 할인을 20%? 네? 20%. 20%. 그 팔찌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팔찌 보여주시면 안 되고, 팔찌에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는 걸 제가 체크를 해야지 20% 할인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네. 춘천에 가시면 라틀리 긴가하고 싱싱 베이커리 굉장히 좋은 빵집입니다. 베이커리입니다. 거기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한 분. 제가 저를 빛나게 한 분인데, 제가 이분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명품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결혼 기념일 날 교회를 이렇게 한남동 교회를 걸어가는데, 우리 오늘 호텔에 가서 좀 뷔페를 먹고 이러지 않겠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집사람이 이제 파리 크라상에 가서 파스타 먹고 그 돈 가지고 뭐 남을 돕든지 뭐 이러자, 우리가 이렇게 돈 쓸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파리 크라상을 가서 파스타를 먹으면서 제가, 야, 당신은 참
그 명품이다.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있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은 당신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명품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명품족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내가 주어진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명품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명품 아내라는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명품 아내라는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 명품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식사에 뭘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차도 많이 마시고 먼 거리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수시로 너무 많이 말을 들으셨죠? 네, 그게 사실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셉 작가의 사진을 함부로 찍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부 오신 분들 요셉 작가님한테 막 가서 나도 한 장 찍어달라고 잘 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져가셔서 예, 맛있게 드셨죠? 오늘 공식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책을 안 받아가신 분들은 요 뒤에 제가 사인해서 책을 드릴 테니까 책을 받아가시도록 하고요. 아까 20% 할인을 해서 갔을 분들은 많이 싸가실 분들은 좀 본인이 20%에서 싸가시고, 아까 아내는 식사를 쏘았으니까 제가 한 품목 가격에 상관없이 나 하나씩 이거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제가 1층에 서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빵을 더 골라서 추가적으로 드시고요. 늦게 오신 우리 또 회장님도 계신데 인사를 다 못했지만 소리디오 네 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나온 이야기로 제 2편 책이 나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